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와, 시장 정말 너무하네요. 바이오주 분위기가 나아진다고 해서 바이오주 담으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 지난 거래일입니다.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의 급락이 나타났고요. 중국인 관광객이 연휴 기간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기대감에 화장품주 담으셨던 분들은 오늘 또 참담하실 것 같네요. 아모레퍼스펙이 10% 이상 급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한 전반적인 종목도 오늘 분위기 좋지 않고요. 국내 1등주 삼성전자, 외국계 창구 매도 1위에 뻑하면 이름을 올려서 주가는 떡하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사실 이 프로그램도 그래요. 지난해 계속 지수가 올라가고 뭘 담아도 수익이 나던 그때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습니다. 2,500 바라보던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 5, 6, 7, 8, 9월 기간 동안 너무나 사람 피말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쉬움은 있죠. 하지만 이게 다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했으면 못하겠다 싶으면 주식을 때려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안에서 또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겠죠. 편안한 투자, 편안한 수익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월급 받고 일하시면서 어디 편하셨습니까? 돈을 버는데 치열하게 또 전쟁을 치르면서 앞서가야겠죠. 오늘도 1시간 전쟁을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이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권홍섭 대리님 그리고 박재영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제가 그래도 열심히 힘내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두 분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두 분이 든든하게 저와 함께 포트 고민을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지금 포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보고 갈게요. 여러분 하루 쉬고 오셔서 좀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1% 이상 오늘 또 밀리면서 포트 손실폭 키웁니다. 6% 정도 손실이고요. 지난 거래일에 매수했던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약보합권 이 정도면 시장 대비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 하락, 2% 손실. 그리고 와이솔과 메지오는 오늘 빨간불이 켜가면서 강보합권 수준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 얘기도 요즘 많이들 하는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1월 지난해 고점 기록 이후에 지수는 계속해서 1년째 조정 중이다라는 평가.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흥국 경제 위기에 도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면 온통 나쁜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요. 박 차장님, 그냥 다 팔고 잠시 좀 저희 현금 보유 이렇게 갈까요? 현금도 주식이니까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심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만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중국은 지금 안 열리고 있고 미국 증시는 우리 쉬는 동안에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미국 증시 나쁘지 않고 악재로 쓰일 만한 뉴스들이 몇 개 있긴 했어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진다. 2일날 오후에는 정말 택도 아닌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 우려가 있다. 군사 충돌 우려는 웬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시장을 괴롭힐 정도면 심리가 어느 정도로 안 좋다라는 것은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꼬였는데 수급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치솟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 안정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여기서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이걸 좀 해소를 하려면 삼성전자 실적이 좀 잘 나와주고 그러면서 환율도 안정되면서 최근 또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취해줘야 시장 반등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안 좋아질 때도 정말 순식간에 안 좋아지지만 좋아질 때도 순식간에 좋아지거든요. 완전히 주식에서 손을 놓고 있는다라는 것은 조금
뭐 자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안 좋을 때 살짝 이제 다 팔고 빠져 있으면서 좋을 때, 좋아지기 시작할 때 다시 들어가겠어라고 한다는 것은 저점에 서서 고점에 팔겠어라는 이야기랑 좀 비슷하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담고 있어야 관심도 있고 쳐다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모든 것을 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좀 많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관심이 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답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돌파구는 있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을 찾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부 남기고 일부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권홍석 대리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뭐 일진머티리얼즈, 와이솔, 메지온을 싹 다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추격 매수해갖고 이렇게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그 3전으로 버티는 거죠. 추격 매수요. 삼성전자가 박 차장님 지금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듯이 갸우뚱하셨는데. 권 대리님은 계속 삼성전자 팔자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지금 다 팔고 삼성전자 사자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권 대리님. 네.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이제 조금 타 종목 대비해서 시총도 크기 때문에 좀 둔화가 돼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일정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뭐 코스닥은 아침에 강하게 이제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이제 다 상승한 것을 반납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 선언 시점이 아마 그때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일부 이제 행사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대한 뭐 투자에 대한 뭐 발표도 하고 있지만 경영 복귀 선언은 아직까지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투자 적기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을 다 팔아서 간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시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마이너스 수익률을 하고 있는 종목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이제 계좌는 아마 지금 손실이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자면 이제 제논사라든지 임상에 대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서 임상 포기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20% 이상 밀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면 옵션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갖고 있는 종목을 물론 이제 새로운 종목이 있다면 그걸 편입을 하면 되겠지만 굳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다 팔아서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약간 조금 지금 리스크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일단 가는 종목들은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사실 드렸던 이야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저희 시간대 참여해 주시는 주력 멤버분도 곧 주식 다 접을 거예요. 주식해봐야 돈만 잃어요. 이런 얘기 하시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그런 생각들 다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본정권이면 그냥 좀 뺄까? 그리고 좀 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두 분께 저 또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질문을 좀 드리고 갈게요. 박 차장님, 아모레퍼시픽 10% 이상 빠지고요. LG생활건강도 밀리고요. 뭐 돌아가면서 한 대씩 맞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롯데케미칼 크게 맞고 한국항공우주 또 맞고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이 맞고 각 섹터별로 코스피 200 종목들이 두드려 맞고 있는 느낌? 이번엔 화장품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오늘 뭐 몇 개 증권사에서 아모레퍼시픽 조금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실적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실적 걱정이. 어떤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27만 원, 그러니까 오늘 지금 24만 원, 3만 원 빠져서 24만 원대인데 오늘 시가를 목표가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의 시각에서 그렇게 제시한다라는 것은 그냥 사지 말라는 거죠. 매도 의견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안 좋을지 뭐 중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면세점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작년보다 안 좋아졌나? 일단 3분기 뚜껑을 열어봐야 될 텐데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몇 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3분기부터 아마 지금 작년에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인 관광객도 줄어들었지만 면세점에서 구매 제한을 작년 이제 9월부터 아마 실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작년에 올해는 그거보다 더 실적이 안 좋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오늘 하락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공격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이제 실적이 주가를 되돌려 놓을 건데요. 실적이 잘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1% 빠지니까 뭐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이런 것들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실적에 따라서 올라올 건데 분위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바뀔 거다. 한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LG생활건강 뭐 난리였잖아요. 맞아요. 뭐 지금 국경절이니 그래서 면세점 매출이 늘어날 거니 11월 광군절 되면 또 판매가 늘어날 거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분위기 안 좋아지고 싸해지니까 또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펀더멘탈은 아니고 심리적인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결국은 심리적인 거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실적이 그렇게 안 좋고 중국인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광군절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이 하나도 안 팔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펀더멘탈 따라서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건 아닌데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하락 탄력성이 좀 둔화되면 그때 분할해서 들어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급락하는 이 종가 부근에 사는 거는 일단 언제까지일지 모르니까 하락하는 지켜보는. 이 폭이 좀 줄어든다거나 소폭이라도 반등을 주는 걸 보고 이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 몰라요. 심리적인 게 내일까지 갈지 모레까지 갈지 일주일 갈지 한 달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덤비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거 보고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오늘 급락한다고 단기 반등은 그래도 있을 거야 하고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내용 꼭 참고하셔서 답변 내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남자의 종목 다뤄볼 텐데요. 잠시 후에 저희 시간 괜찮으면 저희 뭐 예스티팜이나 혹은 카페24 기존에 저희 시간대 추천주로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또 시간 되면 이야기 나눌게요. 두 남자의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대한해운 그리고 영업무역입니다. 권홍섭 대리님은 SPG 다시 등장했고 와 서울옥션이요. 과감하신데요. 궁금해집니다. 권 대리님의 종목 먼저 갈게요. SPG. SPG도 저희 자주 얘기 나눴어요. 정밀 모터 제조업체. 네, 맞습니다. 맞죠? 이제 뭐 4차 현망과 관련돼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8월 정도부터는 신제품을 좀 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에 대한 본격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부품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시제품에 대한 아직도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특수 감속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높은 진입 장벽을 보유한 제품인데요. 이제 뭐 일본이 거의 뭐 글로벌 감속기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독보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수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공장 자동화에 따른 확대 수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베트남 공장 이전보다는 스마트 팩토리를 좀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판관비 절감을 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로봇 산업의 핵심 부품은 이제 감속기하고 뭐 서브 모터, 제어 장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감속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조 국가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금 인상이라든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이런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제 투자를 과감하게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중진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를 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 투자 지원도 아끼지 않는 정부 정책 수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가장 큰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바로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이제 원가 비중이 거의 한 20에서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차츰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컨센서스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늘어난 2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10월부터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로봇 산업 관련돼서는 이 회사가 가장 이제 낮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동종업계 평균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보자면 한 PER 20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 아직까지 한 10배, 11배 정도 수준의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조금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종목 장세에서 많이 밀리지 않고 견고한 흐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일봉도 중요하고 뭐 분봉도 중요하지만 주봉이 가장 그나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은 전략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보는 차트인데요. 61선 8,600원을 지지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깨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일 날 이제 신제품 SH 감속기가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국내 로봇 업체들의 납품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추세 전환의 시작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손절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상 60일선을 이탈하는 8,600원 정도는 과감하게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매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이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일본산 제품이 거의 독과점 상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엔화값이 요즘 많이 떨어지니까 그럼 일본 걸 더 사지 않을까? 그럼 SPG한테는 악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뭐 일본의 주가도 이제 상승을 이제 고점을 찍다가 지금 한 3, 4일째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조업에 대한 수혜보다는 아무래도 아직 그 글로벌 경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수 쪽에 대한 주식 비중이 상승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엔저에 대한 효과가 사실이라면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급반등이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간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면 계속적으로 제조업은 부진하고 그 밖에 이제 내수가 관련된 소비주들이 대거 올랐다는 그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SPG에 대한 경쟁력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는 무조건 이제 거의 한 20~30%는 싸게 판매를 하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습성을 바탕으로 보자면 거의 이제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이제 높게 설정이 됐거나 또 엔화에 따른 영향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산의 이제 제품 수출을 좀 보자면은 아무래도 일본 것보다는 한 30~40%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제품 퀄리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일본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일 것 같습니다. 네, 감속기 뭐 가격은 비싸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요 틈새를 또 잘 치고 나간다면 SPG 감속기 역시나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셨고요. 새롭게 신제품 출시도 있었던 만큼 추이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곧장 넘어가 볼게요. 박정훈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대한해운. 최근에 분위기가 9월 중순부터 해서 사뭇 나아지고 있는데요. 대한해운, 해운주 하면 저희가 BDI를 보통 체크를 하잖아요. BDI가 지난해 대비했을 때는 올해 참 분위기 좋았다가 최근에 좀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등이 좀 나오나요, 다시? 작년에 BDI가 좀 좋았다가 나빠졌어요? 거꾸로요? 쭉 좋았다가 올 들어서면서 조금 안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인데, 거꾸로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뭐 페노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많이 지금 최근에 해운주들이 다 비슷해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가지 악재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올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먼저 이제 계열로 편입되어 있던 SM 상선이 편입 제외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게 됐어요. 작년에 매출보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규모의 경제, 해운업은 규모의 경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실적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들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한상선이 이제 한전의 그 물량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전용선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전의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한전의 자회사 쪽에 세 척의 전용선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전과 관련된 물량 리스크도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익성은 많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운임을 받고 물건을 날라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데 이 회사가 아시다시피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회사다 보니까 장기 물량들이 많이 이제 소진이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장기 계약을 하던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야 대한해운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런 추이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한창 전성기 때는 장기 공급 계약이 80%대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이걸 60%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BDI,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DI가 떨어지더라도 이익성에 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BDI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면 이익성 뭐 좀 좋아지는데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해운은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반기에만 빌리톤의 2척, 그다음에 내년 4분기에 남동발전 1척, 2020년 2분기에 중부발전 2척 이렇게 전용선, 장기 공급 계약이 있는 전용선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형 화주의 장기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이런 거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BDI가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40% 정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LNG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수기에 들어가죠. 지금 날 추워지면 LNG선의 성수기입니다. 이런 쪽이 앞으로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21,000원대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잘 만든 다음에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서요. 장기 평선도 넘어섰겠다.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게다가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요. 최근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물량이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요, 유가가 올라갈 때 피해주로 꼽히는 게 해운주지 않습니까? 연료비 비중이 화물비나 용선비 다음으로 많다고. 근데 요즘 유가 상승이 있으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유가 올라가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BDI가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물동량이 훨씬 더 중요한데 무역 전쟁한다라고 해서 물동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너희한테 수출 안 해, 우리도 안 해 이러면서 물동량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다 경기 침체가 오겠지만 지금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가 올라가면서 BDI 함께 올라가주면 뭐 물동량 측면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해운주들 뭐 그런 영향으로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3월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반영이 조금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해운 수급도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고요. 최근에 부침을 겪고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관심이 갑니다. 권 대리님 해운주 보셨어요? 어떠세요, 네. 대한해운? 대한해운 뭐 현재 솔직히 이제 대한해운이라든지 펜오션이라든지 BDI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BDI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펜오션이 이제 해운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총이 높다 보니까 주도주로서 이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운송량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호황이기 때문에 BDI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상선이 최근에 그런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에 있을 뭐 이제 해운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하기 위해서 증설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머스크라든지 뭐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다소 밀리는 경향들이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변동성이 클 때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는 종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의 눈길이 가요. 다음 종목이요. 기대가 돼요. 어떤 얘기 해주실지. 저희가 보통 이렇게 배드민턴 칠 때 공이 날아오면 치려고 고개를 들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까지 고개가 꺾일 만큼 고개를 드는 게 바로 서울옥션. 바닥일 때부터 지금의 자리를 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치솟았어요, 정말. 7월부터 해서 7,000원대에서 지금 16,200원까지. 와, 이 종목은 뭐 고평가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다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 이렇게 잘 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간 어떻게 보면은 서울옥션이 이제 과거에 했었던 이제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이제 뭐 그런 경매품에 대한 좀 조작이라든지 좀 사기 혐의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서울옥션이 이제 홍콩 경매 시장과 진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경영 부분에서 쇄신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뭐 제약 바이오나 반도체 쪽의 수급이 몰리지 않고 이제 남북 경협주나 그리고 이제 엔터 뭐 이런 종목으로 이제 수급이 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미수풀 경매를 하고 있는 서울옥션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서울옥션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경매 시장 점유율 50%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경매 회사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제 현재 최근의 실적을 좀 바탕으로 좀 보자면은 현재 홍콩에 진출해 있는 10월 1일 날 경매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낙찰 총액이 한 167억 원 정도 추산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분기별로 이제 경매 매출에 대한 경매 그 규모를 좀 보자면은 거의 한 50억 원, 뭐 100억 원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1일 날 170억이 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옥션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경매 시장에서는 수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갤러리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홍콩에 진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홍콩 쪽에서도 지금 이제 분기별로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경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작품도 출시가 다 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외 시장에 대해서 한국 작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그리고 투자 자산으로서 미술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이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홍콩 상설 전시장 SA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해외 온라인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뭐 경매 참여해서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참여하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트렌드가 이제 온라인 쪽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서울옥션 쪽에서도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서울옥션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뭐 이제 영업의 이익에 대한 흐름들을 또 보자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뭐 30억, 20억 이렇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3분기에 잠깐 좀 주춤했던 시즌이 있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그러한 실적들이 몰리면서 올해는 한 11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한 2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 주가 수준도 저점 대비해서 2배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좀 보자면은 역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연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뭐 순차적으로 사고팔고는 있지만 기관도 역시 대규모 이제 매수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한 번 더 주가가 21,000원까지는 한 번 더 튕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자 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5일만 올라도 잘 못 사는데
서울 옥션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물론 진작에 올릴 때도 또 못 샀고 또 그래서 이번에도 못 사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정말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19,000원 넘어서 21,000원까지 볼 수 있다 이야기 주셨어요. 네, 막 미술 작품이나 뭐 이런 도자기 작품들이 방금 화면에 나오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릴 때 박 차장님 저 진품 명품 프로그램 아세요? 알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그때는 전 어릴 때 할머니 댁 가면 혹시 거기다 내놓으면 돈 될 게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노비문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어머, 제가 제가 그래서 못 가는데. 그쵸. 문득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담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미술에 조예가 깊으세요, 두 분은? 저는 미술의 미자도 모르죠. 저도 미음도 잘 모르죠. 몰라요. 근데 요즘에 좀 관심이 갖고 싶어요. 저 이제 미술과 관련된 책을 몇 권 이제 읽어봤는데, 이건 아니구나. 내 길이 뭐, 아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음악은 들을 수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공연장에 물론 이제 뭐 그 미술도 박물관 가면 그 미술관 가면 되지만, 근데 평소에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가 평소에 그림을 보기 힘든 것과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희소성도 있지만 음악은 계속 이제 악보만 있으면 누군가 할 수 있지만 미술 작품이 가격이 올라가는 희소성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은 게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죠. 뭐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완 화백 그분 작품이 뭐 20억, 40억 이렇게 하잖아요. 저만 찍어놓고 네. 그 뭐 우리 5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미술 쪽에는 발을 들일 수 없으신 걸로. 권대리님께서는요? 예,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미술 쪽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과거에 이런 그 되게 유명한 작품들, 뭐 르네 마르덴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가들이 만든 미술품을 가지고 좀 참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이제 처음에 그림만 보고 나서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다라고 했는데 작가가 누군지 알게 되면 그때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한 그 아직까지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40, 50대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런 보는 안목을 키워서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막 슬슬 관심은 가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굳이 예체능 쪽을 따져본다면 체육과 쪽이거든요. 음악적 재능도 별로 없고 운동은 그래도 좋아하는. 서울 옥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흘러가게 됐네요. 뭐 답답한 시장이니까 이런 얘기도 가볍게 좀 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부족해졌지만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박 사장님의 종목이 영업무역. 8월 17일에 한번 얘기해 주셨고 9월에도 얘기를 해주셨고, 영업무역은 널뛰기를 하며 서울 옥션 못지않게 단시간에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영업무역 들고 계신 분도 앞서 채팅창에 누군가 계셨던 것 같은데요. 다시 이야기하시는 포인트는요.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제 종목 순환매, 업종 순환매 이런 게 돌기 시작을 하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왔었던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점에 이제 가지고 나왔었는데 좀 쉬고 한 번 더 오르고 또 쉬고 한 번 더 오르고 이런 타이밍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전고점 돌파했네.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2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이유는 스캇, 영업무역의 자회사 이쪽에서 꽤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요. 앞으로 본업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소비 경기가 계속 좋다라고 하잖아요. 미국 소비 경기가 계속 좋은데 OEM 경기는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럼 걔들은 뭐 갖고 물건을 자기네들이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재고 가지고 장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재고라는 것은 영원히 끌고 영원히 뭐 마르지 않는 샘물은 아니잖아요. 재고가 많이 바닥이 나면 아마 발주를 줄 겁니다. 미국 소비 경기도 거의 끝나가고 4분기에도 아마 스캇 실적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2분기 날씨도 좋았고 지금 미세먼지 보면요. 야, 자전거 타고 저쪽에 놀러 가면 참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을 거고, 지금 뭐 헬멧 안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벌금 얼마? 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액세서리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의류, 헬멧, 장갑, 신발 이런 거 가격 꽤나 하거든요.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본업도 잘 되고 자회사 스캇 실적도 좋다면
2분기만큼 실적이 안 나올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동남아로 생산 기지를 옮겨놨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요. 여기에 오라 잘 됐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업체들 영업무역, 한세실업 당연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고 좀 돌파한다. 그리고 실적 나온 실적 그 부근이 되어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찬바람 불 때까지 좀 기다린 보람이 있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네요. 영업무역 지속적인 관심 가능하다 답변을 주셨어요. 자회사 스캇 모멘텀을 좀 안고 있다. 오늘 네 종목 사담을 하면서도 좀 쭉쭉 한번 빠르게 들었습니다. 두 분에게 소개를 받아봤고요. 포트는 지금 현재 4종목 가지고 있고 저희 최대 매수 종목이 5종목이죠. 한 종목 더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현금 금액은 많지 않아요. 한 4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어느 정도 잃었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탁순 자산평가가 422만 원대. 역대급으로 지금 많은 손실을 제가 본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손절한 종목들 스쳐 지나가고요.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Y솔이 되겠습니다. 오늘 관심 가는 종목은 사실 대한해운이었습니다. 대한해운 관심이 갔고요. 넣고 싶다, 포트에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지난 거래일 그리고 오늘까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쉬려고요. 포트에 넣지 않겠습니다. 사실 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쯤 아니면 흐름을 놓고 좀 지켜보겠다 생각했던 종목들 많이 있죠. SK D&D도 생각이 나고요. 진에어도 생각이 살짝 나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이를 놓고 지켜보면서 다음 타이밍을 좀 노려보도록 할게요. 괜찮았죠, 권 대리님? 뭔가 지금 떨떠름하신 표정이세요? 아닙니다. 뭔가를 바꾸길 바라셨나요, 제 포트? 권 대리님 얘기하시면 지금 즉각 바꿀 의향은 있어요. 저야 항상 삼성전자만 빼고요. 네, 일단은 진짜 전체적으로 일단 이제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늘 딱히 움직이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정도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안정이 좀 확인이 된 이후에 또 새롭게 종목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얘기 나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박 차장님, 네. 카페24 차장님 잠시 자리 비우셨을 때 그때 김민진 팀장이 오셔서 얘기하셨고 매수하셨대요. 네, 좀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AS 부탁드릴게요. 연대 책임. 역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하락할 때도 좀 리스크가 있어요. 성장성 믿고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 성장성 때문에 꺼지는 이제 성장성 그 시장이 꺼지고 나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야겠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지금 카페24가 제가 빠지기 시작한 이유는 제 기억엔 그건 것 같아요. 파생상품 손실 때문에 실적이 좀 안 나왔다. 그 파생상품 손실이 전환사채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거기서 한번 투심은 꺾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펀더멘탈로 해서 얘들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좀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꺾였어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저점 깨니까 요 가격에서 저점 깨니까 더 떨어지고 요 전저점 깨니까 또 더 떨어지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리스크 관리가 진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권 대리님, ST팜에 대한 질문도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방송 그때 얘기 주실 때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짤막하게 좀 답변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주가 부진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올리고 핵산 치료제죠. 거기 올리고 핵산 치료제에 대한 임상에 대해서 제논사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나타남에 따라 J&J가 거기에 대해서 손을 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리고 대규모 물량이 그 거래량이 신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물론 이제 손절은 진작에 하셨다고 좀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다면 일단은 상당 부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는 하향을 하게 되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역시도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하락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한 2만 원, 2만 2천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대한 회사 재평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월 공장의 지위는 올리고 핵산 치료제에 대한 생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 공장은 3개밖에 없고 그리고 RNA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지난 8월 날 미국 FDA에서 생산에 대해서는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서 한번 나중에 재조명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스팜에 대한 답변까지 건네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을 허락했다면 남북 경협주 질문 사실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박 차장님의 종목이었던 아난티 오늘 급등이고요. 또 현대엘리베이터 이 권 대리님의 종목이었기도 했죠. 내일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서두에 경협주 이 전반적인 분위기 살짝 체크하고 시장 얘기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자, 박재영 차장님, 권홍석 대리님 오늘 이 시각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